안녕하세요, 김영감입니다. 파이썬 기초 강의 13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함수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생긴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수학 시간에 배웠었죠. 지금부터 함수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와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수학에서는 특정값 x와 i에 대응이 되는 값 y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y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y의 값은 입력되는 x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x는 입력이고 y는 출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입력되는 값이 1일 때 출력 y는 3 곱하기 1 더하기 2가 계산되어 5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프로그래밍과 접목시켜 볼 건데,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함수의 개념은 방금 설명드린 수학적 개념과 유사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는 입력되는 값을 기반으로 특정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는 프로그래밍 요소를 말합니다. 이건 제가 정리해본 문장이고요. 이걸 수학에서의 함수와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x가 함수의 입력이고 입력을 기반으로 주어진 연산을 수행한 뒤에 연산의 결과를 출력으로 반환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문장에서 특정 연산을 수행한다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봅시다. 이 수식에서 특정 연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수식에서의 연산은 쉽게 이해가 되시죠? 따로 고민을 안 하셔도 한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에 적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연산은 입력되는 값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산 과정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되는 값에 따라서 결과만 바뀌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동일한 연산 과정을 사용해 다양한 입력값에 따른 다양한 출력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걸 프로그래밍 언어에 맞게 바꿔 말하면 함수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내부에서 동일한 연산 과정을 다양한 곳에서 활용함으로써 적용되는 상황에 따른 다양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까지 들으신 설명을 기억하시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특정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하셨죠? 이 연산을 다양한 입력에 대응해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한번 만들어 놓은 함수는 스크립트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반복적이라는 단어는 코드 또는 스크립트의 재사용성이라는 키워드랑 물리게 되는데요. 재사용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들 아시죠?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표현된 이 수식의 x 값을 한번 대입한다고 해서 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이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단순히 함수가 어떤 개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알려드린 거라서 그렇고요. 지금부터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앞에서 함수를 이렇게 정리했었죠. 여기서 이 특정연산이라는 단어를 주어진 작업들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함수를 만들고 활용할 때 함수가 하는 역할이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완료한 뒤에는 출력에 해당하는 결과를 반환합니다. 지금부터 함수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함수를 사용하는 정해진 절차와 규칙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 것은 정의와 호출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그냥 바로 사용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수는 조금 다른 개념이 적용되고요. 정의와 호출이라는 한 쌍의 개념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됩니다. 먼저 정의는 함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출은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하나로 묶여서 만들어 놓은 함수를 스크립트 곳곳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부터 배워볼게요. 여기 이 수식에서 fx를 함수라고 부르죠. 이것과 동일한 형태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f가 함수의 이름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 아시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의한다는 의미를 추가해서 definition을 줄인 def를 앞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콜론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작성된 것을 함수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입력되는 값을 의미하는 x를 매개변수라고 하죠. 프로그래밍에서도 똑같이 매개변수라고 말을 합니다.
수학에서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서 가져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받아온 매개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이 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사용이 끝날 때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실행할 작업들의 내용을 작성해주면 함수를 만드는 과정이 끝납니다. 조건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작업의 내용은 블록으로 묶어주셔야 하고요. 탭으로 들여쓰기 한 다음에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직 배울 게 더 남아있기는 한데 여기까지만 하고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함수 내부에서 작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를 받아와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결과를 받아올 필요가 없고 단순히 특정 작업들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고 사용할지는 우리가 전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 형태가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함수를 호출하는 것으로 함수 내부의 작업들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받아와서 변수에 대입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결과가 필요 없을 때에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 방법에 대한 실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문자열을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는 함수를 만들어야 하고요. 인풋 함수로 문자열을 입력받고 함수를 사용해서 그 문자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배운 대로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선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 문자열을 출력하는 게 있었죠. 바로 이 프린트라는 놈이고요. 이 프린트 역시 함수입니다. 형태를 보시면 오늘 배운 함수와 똑같은 모습이죠. 여기서 한 가지 추가 설명을 드려보면 조건문과 함수에서 블록으로 작업 내용을 묶는데요. 이 내용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사용되는 모든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린트를 활용해서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함수의 이름을 myPrint라고 정했고요. 변수와 마찬가지로 함수의 이름은 고요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함수와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유의해서 정하셔야 하고요. 보통은 해당 함수가 수행하는 작업을 기반으로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내가 만든 프린트 함수라는 의미로 myPrint라고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출력할 문자열을 함수로 넘겨주도록 변수를 추가해줬습니다. 이 변수는 함수가 호출되면 여기 프린트 함수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첫 번째 함수가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로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사용을 한 겁니다. 배운 대로 하니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죠. 이대로 강의가 끝나면 좋겠지만 여기서 또 배워야 할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변수 이름을 모두 변수라고 작성을 했는데요. 변수 이름은 겹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앞에서 함수 설명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함수에 사용되는 매개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함수 외부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이유에서 함수 내부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이름은 함수 외부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이름과 중복되어도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규칙이 있는데요. 변수에서 사용되는 값은 모두 매개 변수로 넘겨준다는 것을 가정하시면 틀린 말은 아니니까 우선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요. 변수의 스코프라는 개념을 배우실 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개념을 배울 건데요. 이건 개념이라기보다는 규칙에 가깝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실행되는 겁니다. 이 규칙을 놓고 스크립트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결과를 보시기 전에 실행을 먼저 해보시고요. 정답을 알려드리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오류가 발생할까요? 함수는 정의를 먼저 하고 정의된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면 문제가 있어야겠죠.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크립트가 위에서 한 줄씩 실행되는데 이 스크립트는 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사용을 하는 형태라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칙은 언어별로 차이가 있어서 다른 언어를 배우실 때에는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기본적인 함수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모두 배우셨습니다. 이제 실습을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조금 변형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을 한 글자씩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는 함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한 글자씩 출력하는 실습 문제를 풀었죠.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는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합니다. 우선 지난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함수 내용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조금 있어 추가로 배우실 게 있는데요.
지난 실습에서는 문자열을 정해놓고 해서 반복문을 몇 번 실행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습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문자열을 기반으로 반복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반복 횟수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얻어야 합니다. 프린트와 인풋 함수를 바로 사용하신 것처럼 기본으로 제공되는 함수인 l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문자의 개수를 받아올 수가 있고 이걸 반복문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같이 해봤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파이팅 해보시고요. 정답은 커뮤니티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를 실행한 뒤에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 함수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같이 살펴본 이 예는 함수가 단순 동작만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기능을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의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해 볼 것이고요. 이 문제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이와 같이 매개 변수를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프로그래밍에서는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값이 없으면 굳이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수 이름과 괄호만 적어주시면 매개 변수 없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매개 변수로 숫자 2개를 넘겨받아서 더하기 연산을 한 뒤에 그 결과를 돌려주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문제를 보니 이전에 만들었던 것보다 좀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배워보면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열심히 진도를 나가봅시다. 이번 문제를 보시면 결과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문제가 원하는 것은 더하기 연산을 한 뒤에 결과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결과를 왜 돌려받아야 할까요? 좀 황당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을 드리면 우리가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 돌려받는 겁니다. 이쯤에서 문제를 추가해 볼게요. 함수에서 돌려받은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함수에서는 더하기 연산만 하는 것이고 그 연산 결과를 받아와서 프린트 함수로 출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 함수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이처럼 함수의 실행 결과를 다른 곳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이제 목적에 대한 내용은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결과를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프로그래밍에서 결과를 돌려주는 기능을 하는 요소는 return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return 역시 영어 단어고요. 돌려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return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함수를 탈출하는 기능입니다. 함수를 탈출하고 싶은 지점에 return을 적으시면 해당 스크립트를 만나면 바로 함수를 탈출합니다. 이때 이런 형태로 작성해 주시면 함수를 탈출하면서 특정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환한 값을 이렇게 함수를 호출한 부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설명은 모두 다 드렸으니까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간단한 문제이니까 바로 답을 알려드리면 함수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 2개를 받아서 그 둘을 더한 다음에 c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return으로 c 변수에 저장된 값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 되겠죠. 간단하죠? 다 이해하셨을 것이라 믿고 바로 실습을 해봅시다. 실습 문제입니다. 우선 숫자 2개의 크기를 비교하는 함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input 함수를 사용해서 사용자로부터 2개의 숫자를 입력으로 받고 그 숫자와 함수를 활용해서 어떤 값이 큰지를 비교한 결과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조금 복잡해졌죠? 이번에도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두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모든 것이 구현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고민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실 때에는 두 값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함수에서 어떤 값을 반환해야 어떤 값이 더 큰지를 판단해서 출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힌트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바로 이 조건이라는 단어고요. 이 힌트를 가지고 열심히 고민해 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커뮤니티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함수는 특정 작업을 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프로그래밍 요소이고 함수를 만드는 것을 정의한다 라고 하고 사용하는 것을 호출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정의할 때에는 이렇게 함수 이름과 매개 변수 그리고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함수를 호출할 때는 값을 받아올 필요가 없다면 함수 이름과 매개 변수만 적고, 값을 받아와야 한다면 왼쪽에 대입변산자와 함께 받아오는 값을 저장할 변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과 연결해서 함수 내부에서 리턴을 사용해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갈 수도 있고 값을 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갈 때는 함수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력이 늘고 만드는 프로그램의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함수라는 개념은 반드시 필요해지니까 이번 강의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완벽히 이해하시고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은 함수 사용 방법 중 꼭 필요한 부분만 알려드린 겁니다. 앞으로 계속 강의를 보시다 보면 추가적인 개념들이 쌓여나갈 것이지만 리뉴얼 버전 오토하키 기초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강의를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강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